251쪽에 보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절대주의적 관점이 있고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 그다음에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의 내적인 그 요소들이죠. 구조라든지 운율, 이미지, 이런 것 등을 주목하면서 감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론적 관점, 이러면 이제 작품은 작가의 체험, 사상, 어떤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작가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가치관, 체험 등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론적 관점, 이거는 훌륭한 작품은 창작 당시의 삶의 모습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작품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용론적 관점, 이거는 작품의 창작 목적은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어 힘 키우기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을 감상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파악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 그리고 표현 방식이죠. 이 시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들을 찾고 이 식구들에 담긴 감축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립된 식구로서 이제 검은 것, 흰 것 이런 게 나오죠. 또 비누 거품, 맑은 것 이렇게 나오고 쓰레기, 깨끗한 것 이렇게 나왔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빛. 이렇게 이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들이 이쪽과 이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구들에 담긴 함축적 의미, 요건 뭘까요? 자,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여기는 것들, 이렇게 이제 함축적 의미를 길어봤네요. 그럼 요쪽은 뭐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렇게 이 식구들의 함축적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의 화자는 다음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구두 닦는 사람, 장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화자의 인식, 이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화자는 이 대상들에서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화자의 대상들의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시의 표현 방식이죠. 그걸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표현 방식 두 개가 나왔네요.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조적 의미의 식구 제시, 이게 이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 방식에 대한 효과, 자, 이거는 이제 운율감을 형성하죠. 자, 요거는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제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죠. 네. 자,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일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고 평가. 요게 이제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죠. 즉 이 시에 대한 감상과 평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자, 이 시를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신의 감상을 얘기해 보자. 여기 이제 감상을 먼저 해보는 거네요. 이 시에서 어떤 걸 느꼈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감상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건 감상, 그리고 이제 평가 두 번째. 자, 근데 평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해봤네요. 내용적 측면에서의 평가, 형식적 측면에서의 평가. 자, 내용은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형식은 통일성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주제를 잘 부각했다. 형식은 통일성이 돋보인 짜임새. 그걸 통해서 주제를 부각했다. 잘 부각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그 감상과 평가의 글을 써본다는 건데요. 1번과 2번의 감상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써보자 그랬고요. 자, 근거로 활용할 요소를 선택하기 그랬는데, 작품 안의 요소, 작품 밖의 요소. 그럼 작품 안의 요소는 작품에 담긴 주제, 이게 작품 안의 요소죠. 시어나 식구의 함축적 의미, 이것도 작품 안에 있고, 이미지, 운율, 어조, 분위기, 이것도 작품 안에 있는 요소입니다. 구성상의 특징, 이것도 작품 안의 요소입니다. 그럼 작품 밖의 요소,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평, 이거 작가 밖에 있는 요소죠. 작가의 다른 작품, 이것도 작품 밖에 있고,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작품 밖의 요소죠.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적 현실, 이것도 작품. 자, 이런 근거들을 활용해서 이제 근거로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거죠. 평가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시답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근거들을 하나씩 대고 있죠. 작품 안의 요소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주제는 뭐 이렇게 구두나 창문을 닦거나 청소하는 일 등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썼고요. 또 시어나 식구 함축적 의미, 요거는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등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들인데, 화자가 이런 것들에서도 빛이 난다고 한 것은 그 속에도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로 했습니다. 또 이미지, 운율, 어조, 분위기,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동일한 시어나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흰 것, 검은 것 등 대립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네 번째는 고전 거가 뭐였죠? 구성상의 특징이죠. 자, 구성상의 특징, 일하는 사회까지 구두 닦는 사람, 정문 닦는 사람, 정전 사람, 마음 닦는 사람 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연에서는 이들이 성질처럼 거룩하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요소로 작품 안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 밖의 요소도 이제 하나씩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평, 작가의 다른 작품, 그다음에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적 현실, 요걸 이제 차례대로 이제 쓴 것이 여기 이제 하나씩 나온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전향희 시인, 작가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작가에 대한 평가, 시인은 고독과 허물을 전제론서로 노래한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고, 감수성이 돋보이는 진솔한 시들로 독자들과 친숙해졌다. 작가에 대한 평가. 요거는 작가의 작품, 다른 작품이죠.
천양희 시인의 대표적으로는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적인 평안에 이르는 과정을 잘 담아낸 마음의 수수밭을 비롯하여 하나의 참 좋은 말 등이 있다라는 그런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로서는 독자들에 대한 평가. 독자들에게 도전관념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바라볼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교훈적 효과가 있다.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물질적 가치나 성과, 외모나 높음, 지위 등 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 현실. 이건 반영 사회 현실에, 그 당시 현실에 대한 평가, 그 당시 현실에 대한 반영,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작품밖에 요소로 이제 네 번째 요소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품 안의 요소, 작품 밖의 요소가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즉 1번과 3번을 바탕. 그러니까 1번은 아까는 이제 요거였죠. 이 시에 대한 느낀 점을 이제 감상을 이제 1번이 내용이었고 요거를 쓰는 거죠. 이는 두 번째는 그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평가를 적어보는 거. 요게 이제 2번의 내용이었고 3번은 자, 각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뒷받침 요소들을 쓰는 부분이었죠. 작품 안의 요소, 그리고 작품 밖의 요소 이렇게 쓰고 요 세 가지 요 내용을 이제 이용해서 바탕으로 이 시에 대한 평가, 비평문을 써보자 하는 것이 4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이걸 전부 다 이제 잘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면 이제 4번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천양희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서도 빛나는 가치가 담겨 있음을 일깨우는 작품이다라고 했고요. 화자는 구두나 창문 닦거나 청소하는 일 등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특히 검은 것, 비누거품, 쓰레기 등 흔히 사람들이 거들거없다고 여기가 선호하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고 한 점에서 개성적 인식이 돋보인다라는 작품 내적 측면에서의 그 어떤 또 형식적 측면, 여기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통일성이 돋보이는 자임새 구조로 주제를 잘 부각하고 있고 1년에서 4년까지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 닦는 사람 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또 가기 안에서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에서 운율감은 흰 것, 검은 것의 대립적 이미지를 반복해서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작품의 내적 요소들, 작품 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는 글들을 이제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작품 외적 요소가 좀 들어갔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의 어떤 반영론적 측면이 들어가 있네요. 물질적 가치나 성과, 높은 위치 등 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시인은 이러한 현실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빛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빛이 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 시를 읽고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손을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천천히 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까지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비평문을 완성한 글이 되었습니다. 자, 3번 목표. 자신이 작성한 비평문을 친구들과 돌려보고 서로 평가해보자. 이번에는 이제 서로 이제 비평문을 돌려보면서 그 비평문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우수한 점, 보완할 점 이렇게 서로 이제 비평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예시답으로 3명의 이제 학생들이 각각 비평한 내용에 대한 공감하거나 우수한 점,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을 이제 얘기해 본 거죠. 이 암흑에는 이런 점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했네요.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했다라고 이제 우수한 점을 평가했고요. 보완할 점,
시 형식적 측면에 대한 정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완할 점으로 이제 이 암흑에가 쓴 비평문에 대한 보완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정암흑에도 또 공감을 우선하는 거 이렇게 썼고 보완할 점은 또 이렇게 했죠. 최암흑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이제 예시 답을 여기다 이렇게 비평한 것을 써봤습니다.